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이번 영상은 용사화재의 용용자, 용부터 시작합니다. 자, 용자는 앞에서 몇 번 해봤고요. 하지만은 이제 똑같은 걸로만 할 수 없으니까 약간 그 밑에 아래쪽에 그 행서 부분에서 좀 변화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쓰는 걸 보시고요. 순서 잘 보시고요. 활자에 있는 모양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활자 있는 모양으로 쓴다고 해도 실적으로 활자랑은 좀 느낌이 다르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육필로 쓰는 거는 조금 그 우리가 느낌에서 자형에서 나오는 느낌에서 좀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씨는 누구나 다 쓰잖아요. 근데 이 쓰는 게 사람이 이제 그 기가 들어가서 하는 거는 일정하진 않다.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예, 인식하시고요. 자, 그러면 용용자의 부수가 어떤 것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제부수입니다. 자기 몸이 부수다. 글씨 자체가 한자 자체가 부수로 쓰이는 걸 제부수라고 그러죠. 자, 용용자의 부수는 제부수다. 자, 이제 이걸 제부수라는 걸 인식을 못할 경우에는 부수가 뭔가 하고 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총 16획이 나와요. 16획이 나오고.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죠. 형음의 해서 한자의 3요소. 자, 부분은 두음법칙이 적용되기 전에 원음이 룡 이렇게 나오죠. 룡.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쓸 때는 글자 앞에 올 때는 우리가 용이라고 읽죠. 근데 뜻도 용이다. 영어로 뭐 드래곤 이러죠, 그렇죠? 용용자. 자, 요거는 약자로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앞에 영상에서는 그 제대로 된 걸 가지고 몇 개 나왔으니까 이건 천자문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일본 글자다 이렇게 또 일본에서도 써요, 약자를. 그래서 일본 글자다 이렇게 또 소개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찍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중심이 이렇게 나오죠. 항상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으신 다음에, 자, 밑에가 설립자가 들어가요. 똑같죠. 이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자, 이거 좀 길게 긋습니다. 이렇게 길게. 그랬을 때 밑에 들어가는 이 부분, 요 폭 위에 가로액 요 폭만큼만 넓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간격 여기서부터 이 떨어진 간격이 비슷하게 맞았죠. 올라가게 쓰지 말고 안 올라간 상태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싹 꺾어줘요. 좀 길게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있다. 자, 약자로 쓰이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을 더 크게 쓰셔도 돼요. 근데 쓸 때마다 자형은 조금씩 변화가 있다. 근데 중심 맞추는 것만 제대로만 해 놓으셔도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서의 변화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물론 행서까지 일반 이렇게 한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필요할까라고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이렇게 그 어떤 문서를 보거나 이런 분들은 자형에 대해서 좀 공부가 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자,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쓰는 것부터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점이 찍어서 점이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천천히 연결하세요. 이렇게 타고 내려오고, 자, 중심은 역시 이렇게 맞습니다. 여기서 끊어서 다시 점을 2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끊어서, 그리고 여기서 획이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기죠. 여기서부터 한 번에 이렇게 내려와서 점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고, 여기도 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모양을 보면은 요거는 조금 더 연결을 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도 한 번에 이렇게 가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삐쳐도 되고 멈춰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더 흘려서 쓰는 형태, 한 3가지 정도만 하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 부분도 같이 쓰는 경우에요. 뒤에 부분은 똑같고, 이건 이제 초소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3자 쓰듯이 이렇게 돌아와서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이게 타고 들어가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눌러서 점도 하나,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걸 더 구부리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한 번씩 해보시면 어디 가서 이런 거 잡았을 때 아, 용령자구나 금세 인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근데 천자문 공부하실 때는 한자 한자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4자씩 된 문장이잖아요. 그럼 문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 필요도 있겠죠. 이거는 다 끝나고 나서 용사 화제까지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용사 화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따라 쓰세요. 따라 쓰시는 게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천자문 하루에 한자 읽고 쓰기 스승사 용사화제의 사. 자, 스승사자. 자, 이제 그 우리가 활자에서 보이는 글씨와 또 육필로 썼을 때의 글씨, 그 다음에 변형된 글씨,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멤버십도 있어요. 멤버십에는 이제 아직 한자는 안 올렸지만은 한자 쓰는 방법을 멤버십에 올려놓을까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글씨는 아침에 쓸 때랑 저녁에 쓸 때랑 다르죠. 네? 상태가 내가 조금 좋을 때 쓰는 거랑 상태가 안 좋을 때 쓰는 거랑 좀 달라집니다. 이건 안 삐치고 그냥 이렇게 눌러서 띄셔도 돼요. 좀 길게 해서. 자, 이제 이 자리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한자 쓰기가 중심이지만은 쓰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안 된다. 좀 무슨 자인지도 알고 쓰자. 자, 부수가 이게 부수예요. 수건건, 그 다음에 총획이 10획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 그 다음에 또 뜻 부분, 소리 부분, 이렇게 3가지를 한꺼번에 다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읽죠? 사, 이렇게 있는 교사. 예. 자, 사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뜻은 스승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벼슬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쓰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스승사, 스승. 자, 스승은 뭘 얘기하죠? 좀 어렵죠, 그렇죠? 스승. 보통 이제 학생과 선생님 이렇게 구별되지만은 이제 제자와 스승 이렇게 가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보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관계가 더 깊다, 믿음이 더 돈독하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보통 글씨를 쓸 때 자, 좌우로 나누는데 자, 그 활자에도 보면은 여기를 좁게 해 놓고 여기를 넓게 그 활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보통 비어원으로 올 땐 1 대 2 이런 그 구도를 취하는데 100% 그건 아니다. 이렇게 거의 1 대 1로 맞춰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항상 중심을 설정을 한다. 그럼 왼쪽 칸, 오른쪽 칸 나뉘어지죠? 한 칸 한 칸 쓰세요. 원칙까지 얘기했어요. 작고 큰데 그냥 1대 1로 쓰셔라. 그래도 자연 구성하는 데는 문제 없다. 그리고 행서를 쓰기 위해서 요 점을 하나 빼고서 있는 모양을 제가 써볼게요. 그런 모양도 있어요. 이 부분이 생략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보면은 그런 모양이 나와요. 아이, 근데 나는 굳이 써야 되겠다 이랬을 때 이제 시험 볼 때는 이대로 하셔야 되겠죠. 시험을 보실 분들은. 자, 여기까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냥 1대 1로 잡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또 야, 당신 틀리게 쓴 거 아니냐라고 또 그 이제 반론을 하실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앱자전을 이용해서 이게 나도 참 재밌습니다. 이거 이런 형태로 쓰여진 사형이 많다. 그렇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편리성을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약자도 나오고 뭐 간체자도 나오고 중국에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서 쓰는 것까지 해볼게요. 근거를 제시해 보여드렸으니까는 비문에 나와 있는 글씨들이에요. 자, 요것도 이제 왜 요거를 소개시켜 드렸냐면요. 우리가 행서로 쓸 때 물론 여기 점을 같이 달아서 쓴 그런 자형도 있지만 없이 쓴 게 더 많아요. 자, 여기서는 우선 이렇게 내려갔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요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럼 획과 맥락이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 연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끊고서 요것도 살짝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형태로 이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멈추는 형태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빼는 것도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연결이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략이 되냐면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돼서 자, 살짝 끊을게요. 이건 획이죠. 맥락이에요. 여기서 힘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건 쭉 빼도 돼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자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론 비슷하지만은 자, 이거는 길이를 거의 같이 했죠. 근데 하나는 짧고 하나는 좀 길게 해서 더 연결돼요. 한 번에 확 연결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글씨를 쓰다 보면은 어떤 날은 좀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굉장히 안 될 때가 있어요. 글씨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하면서 쓰는 거랑 조용히 입 다물고 쓰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 글씨 캠프에 나오는 영상들은 글씨를 잘 쓰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만 보지 마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펜을 꺼내 놓고 꼭 붓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을 찍어서 약간 보여드리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것도 있으니까 붓을 사용하지만은 펜으로 해도 충분히 그럼 붓펜 써야 되나 이럴 수도 있어요. 붓펜 아니고 그냥 뭐 볼펜으로 해도 되고 연필로 해도 되고 근데 볼펜은 조금 피하세요. 좀 미끄러지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연필 추천드립니다. 연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모두에서 그 멤버십 말씀드렸죠. 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씨 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어쓰기 용사화재의 화, 불화자. 자, 우선 쓰시는 걸 잘 보시고요. 자, 영상 보시면서 따라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 눈으로 보시는 거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자, 나는 글씨를 좀 교정을 하고 싶어, 잘 쓰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을 때는 실습이 중요합니다. 예, 머리로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쓰는 거 보시고요.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은 활자 모양과 달라요 이럴 수 있어요. 당연히 다르죠. 예, 활자는 인쇄하기 편하게 만든 거고요. 쓰는 거랑은 그래서 좀 차이가 나겠죠. 예, 쓰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뭐 감성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가 들어가면 감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불화의 부수가 뭐다? 불화예요. 얘는 불화자가 부수입니다. 곧 자기 몸이 부수인 거를 재부수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뜨려 쓴 것도 있고 여기 붙여도 썼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총획이 이건 하나 둘 셋 넷 4획이에요. 자, 그리고 형음의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형태의 모양. 음은 화 이렇게 읽어요. 소리 부분은 우리가 화재, 요즘 뭐 불도 많이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화 이렇게 읽죠. 그러면 뜻은 불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안 하더라도, 꼭 공부 안 하시더라도, 시험 준비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세 가지를 형음의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익히시는 게 나중에 간단한 문장 나올 때도 해석하기가 좋죠. 네. 화재 그러면 불화, 재앙제죠. 불로 인한 재앙이 화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휘력이 좀 더 풍부해지고 언어 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 이건 공통적으로 학자들까지 다 얘기하는 그 정석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쓰는 방법을 다시 제가 한 번 더 제시합니다. 우선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항상 중심이 잡는 게 중요해요. 네모칸 안에서 중심을 잡아놔야지 내가 왼쪽 오른쪽 그 간격 맞추는 거, 길이 맞추는 거, 이게 쉽게 내가 인식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거는 쓰기 전에 제가 설정을 하나 할게요. 자, 우리가 중심을 가로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로 세로 다 해서 이 사방이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이 중심에서 점 하나 이렇게 찍고요. 이거랑 위에서 이렇게 서로 호응하게 마주보게 이렇게 찍으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자, 왜 그러냐면 왼쪽보다도 오른쪽이 조금 더 올라가게 쓰는 게 맞아요. 예, 그게 그 정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삐침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가 중간쯤 됐잖아요. 그러면 이 쑥 올라가게 해서 쭉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을 지나가면서부터 옆으로 싹 빼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빼고 중간 빼고 이렇게 나온 이 각도에 의해서 이쪽 삐침 말고 파임을 여기다가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거의 수평에 맞추시면은 불화자 쓰는 거는 딱 문제 없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쓰는 방법 알아봤고요. 이제 행서 쓰는 것까지 해볼게요. 칠판 강의 하시는 분들, 또 내가 좀 많은 글자를 써야 되는데 종자로 또박또박 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럴 때 행서로 쓰는 방법을 배우면은 일단 필속이 나고 좀 빨라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서체라고들 합니다. 자, 이것도 일반적으로 자, 어디가 연결되냐면 자, 이렇게 해서 점 찍고 이렇게 연결되죠. 따로 들어와서 이거 너무 빨리 뺐네요.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해서 파임. 자, 여기만 연결됐죠. 이런 형태가 있고 또 파임을 다 하려니까 이것도 조금 예? 좀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대용으로 나온 게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찍어지는 모양이 있어요. 이게 파임 대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가늘게 써지는 게 크게 써지거나, 이제 불화자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쓰면은 좀 자세가 안 나온다 그러죠. 예, 그 태가 좀 안 나니까 좀 작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작게 쓸 때는 보통 이제 붓 같은 걸로 쓸 때, 이런 도구로 쓸 때는 약간 통통하게 쓰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도 써져요. 그러니까 이건 느낌의 차이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아니면 일반 시청자분들 이렇게 보시다가 근데 그럼 내 스타일이 뭘까? 그냥 본인이 쓰는 게 자기 스타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필체가 다르다, 필적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각 한 사람 한 사람 100%, 100이면 백인 백색 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방법만 배워서 쓰시면은, 이 틀 하나만 쓰시면은 틀림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용사화재의 재, 임금제자. 자, 우선 쓰는 거 보시고요. 자, 이제 활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모양이 좀 바뀌는 이런 형태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활자에는 그대로 쓰기도 똑같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점을 이렇게 찍고 여기서 하나만 이렇게 내리는 이런 형태가 돼 있어요. 사뭇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육빌로 쓰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 자, 이렇게 썼습니다. 보통 보면은 중심을 살짝 왼쪽이 더 길게 쓰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육필 글씨에서는 일반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자의 부수는 뭐냐? 자, 이게 수건 건자예요. 여기 아랫부분 있죠?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이 부수를 알게 되면은 이 글자가 가진 개략적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진면자, 간머리라고 그러죠. 간머리가 들어간 글자들은 집과 관련된 거. 물수자, 삼수변이 들어간 거는 물과 관련된 거.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나무목이 들어간 건 다 나무와 관련됐겠죠. 훨씬 더 한자 공부하는데 좀 용이하다.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자, 물론 글씨 캠프에서는 쓰는 걸 위주로 하지만은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가 돼요. 그죠? 본말이 바뀌니까. 자, 그러면 총획은 구획입니다. 자, 이 한자 공부는 사실 쓰는 거는 천자문밖에 안 해요. 나머지 그런 쓰는 영상은 글씨를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좀 빠르게 잘 쓸 수 있나라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죠. 예. 그게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자는 음이 제죠. 황제할 때 쓰이는 자예요. 예. 제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뜻은 임금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임금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임금제. 자, 여기서 그러니까 제자를 한 번 더 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모양이 있고 의, 임금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글씨 쓰는 방법. 자, 항상 중심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따라하세요. 그대로 따라하세요. 자,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이제 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로획에서도 왼쪽에서 중심에서 왼쪽에서 온 길이 오른쪽으로 간 길이,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본인 스스로가 금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부터 가운데서 찍죠. 약간 반드시 찍지 말고 살짝 기운 듯하게 이렇게 찍으세요.
자, 그리고 요 칸을 나눠 보세요. 요거는 너무 길면 안 되겠죠. 첫 획이. 이렇게. 그러면 아랫부분 여기 중간에 이제 가로획은 길죠. 폭 재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활자에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호응이 되겠어요. 그래야지 이 공간 처리가 훨씬 더 쉽다. 자, 그러면 중심이 여기니까 이만큼 떨어지죠. 그러면 중심을 지나오면서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이 획은 넓다. 자, 보통 가운데 정도 쓰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왼쪽이 살짝 긴 듯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 공간 처리가 된다. 똑바로 세우게 되면은 이 공간 처리가 좀 엉성해져요. 좀 휑한 느낌이 난다. 그리고 요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끝에 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 나오는 이 수건건의 그 크기는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는 크면 안 돼요. 너무 작아도 안 되지만 그러면 이 첫 획 가로획을 이렇게 첫 가로획, 이 두 번째 가로획이죠, 그렇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폭을 잡아주는데 살짝 안쪽에 들어간 듯하게 잡자. 그리고 중심에 맞춰서 약간 긴 듯하게.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길게 쓰는 거를 원칙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격이 여기 간격, 여기 간격을 비슷하게, 가로의 간격을 약간 비슷하게. 똑같지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서 쓰는 거 해보겠습니다. 행서. 자, 조금 좀 평이한 쪽으로 우선 시작을 할게요. 한 3가지 정도로 점점 더 이렇게 많이 흘려지는 형태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점 찍은 다음에 여기서 강약, 이제 이게 힘 줬다 힘 뺐다 해서 획과 맥락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띄어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놓고 연결성만 있게 쓰시면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이게 이제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까지 한 번에 이렇게 연결돼요. 그렇죠? 끊을게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살짝 올라가도 되고 안 올라가도 되고. 그러니까 방법만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는 더 많이 현란해집니다. 막 돌아가요. 거의 이제 초소라고 보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강약하고 나왔죠. 하나하나 끊어볼게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힘주고 여기서 힘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와요. 자, 그러면 폭을 어떻게 잡냐면 이 가로획보다 조금 넓은 듯하게 잡아도 되고 똑같이 수직을 내려가서 맞춰주셔도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여기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까지 돌아왔어요.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 한 번 더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점이 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안 올라가도 되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쭉 빼더라. 이런 형태의 자형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그냥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쓰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여기서 이 정도에서 끝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사 화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 이제 그 내자를 다 써놓고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뭐 중국의 역사 그러면 뭐 복희씨 나오고 신농씨 나오고 뭐 이렇게 무슨 씨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복희씨는 용으로서 관사를 표기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곧 관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용용자 쓰는 용사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또 창룡씨는 만물을 이렇게 길러내 장양함을 주장하고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백룡씨는 자 만물을 숙살, 곧 죽이는 거,
죽이는 걸 주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신농 씨는 또 불 자체를 가지고 불의 상서로움이 있어 불로 관직을 표시하였다라고 화제라고, 그래서 용사 화제의 화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뜻까지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머리가 아파져. 이거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천자문을 많이 쓰는데 한자 익히는 쪽으로 많이들 써왔어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얘는 분명히 내자로 된 문장이다. 근데 뭐 한문이 어렵다는 거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굉장히 많고 방대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관사를 용으로 이름하고 불을 숭상한 죄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렵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 관직이구나, 그냥 이 정도만 하셔도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